제가 좀 단점이 네. 제 정보를 그냥 네. 무당한테 다 알려주듯이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끊이지 않고 계속 주저리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 알아서 해. 뭐 네. 이런 느낌?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보니까 이유는 이 밑면에는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침묵이 흐르면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독백 중독 이런 이제 말들을 쓰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독백 중독? 처음 들어봐요. 네, 독백 중독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좀 약점이야. 내지는 내가 이건 상당히 좀 상처야. 내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좀 싫어하는 표정이나 시큰둥하면 관계를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면이 있으시죠. 네, 들어봅시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제가 헤어졌던 얘기를 파혼한 얘기를 이제 소개팅에서 만나면 보통 하지 말라 그래요 선배들이. 근데 나도 모르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어차피 알 거니까 방송에 다 나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뒤져봐서 알기 전에 그냥 제가 미리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나 이랬는데 그래도 나를 사귀려면 사귀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의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건드려지면 굉장히 아프다든가 아니면 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마음의 답답함. 상처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가 나를 거절하거나 내지는 좋아하지 않을까 봐 그럼 이제 너무 상처를 받게 되니까 아예 처음에 미리. 이걸 다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 인간관계를 진행을 계속 거짓말했다고 해나갈지 안 할까 봐. 할지를 이제 미리 그런 게 결정을 되게 해버리는 거죠. 어렸을 네.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끝까지 얘기 안 하려다가 사실 아버지한테 집에 여자 데려왔다고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몇 살 때? 고등학생 때 같은데 고등학교에 5일 때인가 그런데 교회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여자친구니까 여자 사람입니까? 여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알던 단짝이에요. 네, 친구고 단짝친구. 네. 계속 거의 뭐 우리 동네 살았으니까 또 그 친구가 나를 되게 또 진짜 잘 따르고. 잘 따르고 좋게 생각해서 우리 집에 이제 얘가 놀러 온 거예요. 단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버지가 일찍 들어온 거야. 근데 나를 딱 보더니 그냥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냥 대놓고 따기를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 어디 감히 여자를 응? 집에 데리고 오냐고. 그때 그 저를 딱 때렸을 때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귀가 멍하면서 내가 맞을 짓 했나?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옛날에 그때는 그랬- 그 여자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에 어떻게 여자가 올 수가 있느냐. 되게 완고하셨거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여자 앞에 가면 이제 당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물론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끌어안고 뽀뽀를 한 장면을 그것도 들켰다든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 그냥 대놓고 있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따귀를 때리는 거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욕감을 누구든가, 느꼈죠. 네, 모욕감을 몰랐네, 느끼는데 인정했네. 근데 나만 혼낸 게 아니라 잘못이 없는 그 사람 끝까지. 친구마저도 마치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내지는 네. 이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성적인 관계가 그다음부터 아니었단 말이에요. 걔를 못 못 만나겠어요. 만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이 느낀 모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여자 사람 친구도 아마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네. 또 그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도 네. 있죠. 그렇죠. 자책. 죄책감, 자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자 후배나 여자 동료하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어제 우리 이성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우리 만나볼까요? 하는 게 이제 소개팅 뭐 이런 거잖아요. 맞선 이럴 때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떨리시는 것 같아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지켜나갈 수 여자 있을까? 만나면 좀 무섭구나. 막 그래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요. 방송국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연애해봤지. 네. 아마 여성과 이성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떨리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딱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그 경험이 에이 뭘 단 한 번에 그래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회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매우 없고 내가 이성이란 여성 앞에서의 이성인 남성으로서의 효능감이 되게 떨어지고 일단 호감이 들면 그때부터 그렇죠. 방황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르겠고. 심지어 네. 우리 탤런트 여자 동기가 이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첫눈에 딱 마음에 들더라고. 네. 근데 네. 그다음부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커피잔이 아유 이거 왜 이러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한 번의 기억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상처가 컸죠. 밥도 못 먹고 차 한 잔만 마시고 그냥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제 첫사랑이 그랬는데 19년 동안 짝사랑하다 끝났어요. 말 한마디 딱 말 한마디 한 번에 보고 무슨 얘기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끝.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네. 좋아하면 떨고 막 긴장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감정이 없다 그러면 되게 또 편하고 편하게 상대방이 또 매력적으로 느낄 정도로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싫어하면 또 잘 되고 네, 이런 이성으로 케이스가 생각 안 하면 많았어요. 잘 되고. 네. 이거 안 네,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그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저는 크게 봅니다. 상처네. 네. 선생님이 좀 이성의 느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난다면요. 요 이야기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아, 내가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좀 호감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 잘 해낼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늘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떨리고 네, 좀 버벅대는 그런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요 정도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 알았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아버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과 겪은 것을 잘 한번 파악해보고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 그게 선생님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모드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 뭔가 잘 돼가지고 그분과 뭐 발전될 여지가 있다 싶은 자리가 되면 그냥 바뀝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사적인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전혀 실현이 안 되는 거죠. 네. 현상은 알고 계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나한테 그런 네. 현상이 있구나는 네. 아는데 네, 맞습니다. 그 현상이 왜 생길까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아,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생각은 오래 해보셨어요? 깊게? 왜냐면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도 이랬었거든요. 네. 네.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되는 이유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유를 알면은 그 이유를 토대로 바꿔볼 시도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렇다면 네.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네. 남성으로서 어떤 자기 어떤 자아상이라든가 네. 이런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남성으로서 본인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남성으로서요? 뭐 이런 외형이나 뭐 아니면 제가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 여성분들한테 어필할 만한 매력 요소가 내가 뭐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딱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감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의 상황처럼 흘러갈 때 네, 대부분은 거절의 단계로 결국 종결이 됐었거든요. 이제 소개팅 뭐 20번 이런 거 할 때도 그 거절의 의사를 이제 받았을 때는 좋아했던 감정 전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 감정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너무 괴로운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성분과 톡을 이제 뭐 친구가 됐든 뭐 소개팅이 됐든 이제 주고받잖아요. 톡 한 번 보내고 근데 답이 없으면은 제가 너무 불안해서 톡을 그냥 지웠습니다. 네. 뭐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아니, 어느 정도 지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즉문즉답이 오는 게 저는 좀 편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 안에서 그냥 계속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신경을 끌려고 톡들을 그냥 다 지워놨습니다. 약간 어떤 면을 좀 봐야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맺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